자, 비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됐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차트는요, 딱 두 가지 기준 대응점을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주봉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봉은요, 64.2K, 적어도 우리가 64.2에서 64.5K의 해당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지지를 조금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었죠. 하지만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압력이 놓여져 있다.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번 주도 이전 캔들들처럼 이 세 개의 꼬리를 내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무 꼬리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꼬리를 내려줄 수 있는 하방이 완전히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하방에 내려왔을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저점을 잡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단기적인 추세를 기다리는 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4시간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4시간 봉을 줄여서 보게 되면요. 이전 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전에는 지지가 돼줬지만 지금은 저항이 되고 있는 해당 추세선까지 아직 조금의 여파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의 상승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해당 추세의 저항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갭 구간의 중단선 그리고 이전 음봉을 해소하지 못한 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분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는 어떻게 고점에서부터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자,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여전히 고점 기대를 하기에는 상승 여파가 녹록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매에는 여러분 이토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타점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을 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쪼물쪼물 올라가고 있다고 이것이 상승장의 추세 시작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상승장이 추가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또 한 번 저항선에 막힐 것이고 정말로 이 상승이 시작이 돼서 단기 반등의 끝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고점에서 한 번 더 내려오는 형태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밤새 어떤 변동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이번 주 주봉 마감이 64.2에서 64.5 해당 매물대를 넘겨준다면 이전에 땄던 고점 정도는 따주는 무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길 맥없이 못 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렇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를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는 장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주봉들을 보면 모두 다 3개의 주봉이 뭐 저점은 낮아지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아래에 꼬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 주봉들 그 어떤 주봉을 봐도 이렇게 상승 여파가 시작될 때 제외하고는 아래의 꼬리를 아예 내놓지 않고 올리는 장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이 시작됐다라고 한들 우리가 조금의 꼬리라도 만들러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전 꼬리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꼬리 하나 없이 올린 장은 거의 다 찾아보기가 힘들죠. 정말 우리가 상승장에서 진짜 제대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양봉만이 지금 꼬리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양봉 또한 아래쪽에 한 번 더 훌 들어올 자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하방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운으로 이 자리를 돌파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를 빼고는 모두 다 너무 리스크가 심합니다. 왜냐?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는 굳이 다 추격이라고 하죠.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기 롱이 추가 가능성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 저항선까지 볼 수 있겠죠. 왜냐? 계속해서 해당 저항선을 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64.8에서 뭐 65K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볼 수 있을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롱을 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보이시는 4시간 FVG 보이시죠? 자, 이 FVG는 이전 FVG로 우리가 해당 구간 이 양봉으로부터 만들어진 FVG인데요. 자, 해당 FVG의 중단선 자리는요. 우리에게 이전 매물대 이번 주봉이 넘어야 하는 매물대도 끼고 있고 이 중단선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붕
분기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선과도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 65K를 4시간 봉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양봉이 나와줘야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롱 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저항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해소가 되죠. 첫 번째, 저항 구간을 넘어주는 지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FVG는 갭 구간, 개미들이 타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한번 체크를 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중단선을 넘어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위의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롱을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넘어서 호재가 뒷받쳐주지 않는 한 여기까지 오는 이 FVG를 넘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올라가도 사실상 숏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운이 좋아 이런 자리를 호재로 넘긴다고 해도 호재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고점을 높인다고 했을 때는요, 아래에 다시 조정 구간에 도달해서 떨어질 때에는 어떻게 우리 요 자리에 매물대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탈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제가 지지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뭐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실시간 브리핑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해놓은 입장이고요. 롱 포지션은 가장 높은 곳 우리가 딱 맞게 내릴 수 없겠죠. 약 64.7K 부근에서 익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롱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롱 수익을 못 낸 분들은 여기까지 또 한번 도착한다면 롱을 트라이 해보시고 익절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은 장입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인 상승분이지 이대로 쭉쭉쭉 올라가는 장이 형성되기에는 아직까지 하방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실시간 브리핑 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브리핑, 그리고 제가 진입하는 타점과 목표가로 보는 자리, 그리고 숏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롱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해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넣을 건지, 이런 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필수적으로 누르시고 우리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응원 댓글 남기실 거 없다면 상승이라고 이번 장 기원하면서 2글자만 남겨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럼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가져올 수 있는 테더 도미넌스 지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은 이 가상화폐의 가치는 내려간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반비례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테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 고점과 고점을 한번 이어보면요, 이렇게 또 하나 비트코인처럼 추세를 그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추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해당 추세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 추세를 눌러주고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하는 여파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정확히 이 라인에서 이전 매물대 라인이죠. 요 구간을 넘어주지 못하고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테더가 내려가는 모습, 딱 해당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라인에서 비트코인을 한 번씩 익절해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테더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해도 해당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볼륨까지 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를 지금 계속해서 보면요, 거래량이 되게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비트 또한 지금 그렇게 거래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이번 상승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래량을 동반한 이 음봉 캔들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음봉 캔들은요, FOMC에서 실망감에 나온 음봉 캔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이후에 이 노란색 매물대, 주요 매물대를 이탈하면서 만들어진 개미들의 심리 매물대죠. 자,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상승 추세에서 이 두 개의 캔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여러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캔들은 해소가 됐지만 우리가 두 번째 캔들에 대한 해소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캔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전 추세를 되돌리는 이런 자리는 넘어줘야 우리가 도전을 어떻게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추격 매매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오늘 뭐 이란과 미국에 대한 호재가 떴지만 이런 매크로 호재는 충분히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롱 포지션 들어가실 분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FVG 중단선 64.7K 정도가 되죠. 하지만 다시 올라갔을 때 지금은 저항선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해당 구간의 저항선에서 계속해서 익절을 하시고 이 위에서 다시 한번 이 65K 위에서 우리가 4시간봉으로 양봉을 그린다면 추가적으로 단기 짧은 롱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숏포지션 홀딩한 분들은 당연히 요 매물대 건드리면 익절하시면 되고요. 다시 상방을 건드리면 숏 내리시면 됩니다. 다만 이탈되는 음봉이 있나 확인을 하시고 내리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매도 음봉이 만든 FVG 중단선 다음에 내려오면 이걸 부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아래까지 하방 대응하면서 오늘 하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뭐 여전히 주요 구간에서 조금 올라갈 만한 곳에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이런 양봉 캔들 몇 개 보고 상승이다 외치면 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정말 힘이 좋아서 또 한번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런 자리는 이탈을 하기 쉽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탈을 하는 것과 이런 자리에서 이탈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의 저점을 가져갈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 후의 얘기지만 진짜 좋아서 67K까지 올라가서 이탈을 했다. 그 다음에 내려올 저점은요. 해당 매물대 64K 부근에서 받아줄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변하는 차트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으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계속 변경되는 기준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룸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의 댓글이 저를 힘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